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르걸 우리 기출 분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전 과목 4권을 다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도표는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진도표는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간호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가족간호까지 하니까 거의 이제 150페이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역학까지 끝나거든요. 역학까지 끝나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주에 거의 260페이지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 주에. 네. 그러니까 되게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요 부분 위주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습하고 일단은 그 비중. 그래서 하여튼 예습하고 이제 복습에서는 일단 복습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복습을 해서 이제 마스터를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지는 거니까 복습이 중요하고, 예습은 제가 이제 이 기출 문제집 이 책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제가 매주 그리고 매번 매 시간마다 이렇게 문제를 제가 드리거든요. 문제하고 답하고 들어서 직강에서는 1시간 20분 동안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요. 직강에서는 1시간 20분 동안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 제가 문제 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특히 주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제가 올해 조금 좀 이걸 좀 진행을 좀 바꿨는데, 작년에 사실 거의 모든 문제를 풀었는데, 또 그러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주로 선생님 와서 작성해서 푸는 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올해 진행을 좀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바꾼 거고, 제가 문제하고 답도 같이 드리니까 다니면서 계속 인출하신 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은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많이 봤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상하시고 답 보고 이제 정확성을 높이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어요. 문제하고 답을 드리는 건. 그리고 수업 진행은 그냥 책으로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프린트로 드린 거는 다 책에 있어요. 책에 다 있는 거거든요. 책에 있고 답도 다 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선별해서 드리는 거고, 진행은 이제 책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출 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 기출 리스트. 다음 주에는 제가 이 기출 리스트 올해 국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기출 리스트를 다시 해서 선생님들한테 프린트를 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은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제 예습하는 거는 이 책으로 기출이 뭐가 나오는지, 또 나온 거를 선생님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그렇게 예습을 하시면 돼요. 예습은 이 기출 책으로 이제 예습하고 이제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그리고 수업 듣고 나서는 이제 일단 제가 프린트로 드린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출 분석 리스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출 분석 리스트. 그래가지고 이 기출 분석 리스트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임용이라든지 그리고 국시에 있는 거를 해놨잖아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걸로 인출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이게 구조화가 되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5, 6월 달은 문제도 풀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줘야 되잖아요. 주 키워드가. 우리가 이론서에 있는 거를 다 외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론서는 이해이고 주 키워드에 이제 암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기출분석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주 키워드를 이제 암기가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의 최종 목표는 제가 드린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이제 인출하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거를 목표이고, 그리고 이 기출분석 리스트도 내가 보면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인출이 안 되면 다시 이론서 보고 다시 외우시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수업은 다시 한번 이론서를 볼게요. 이론서. 그래서 이론서하고 기출 문제집을 같이 옆에 놓고 이론서하고 기출 문제집을 같이 놓고 병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지역사회 간호 이해랑 이론하고 활동과 순환, 지역사회 간호 과정, 그리고 보건행정, 가족간호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에서는 문제가 그래도 2문제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문제에서는 2문제, 뭐 이론에서 1문제 나오죠. 이론에서 1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간호 과정에서도 1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론, 뭐 간호 과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한 3문제는 생각하셨겠네요. 그리고 보건행정 아니면 가족간호 둘 중에 하나에서는 1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3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이해. 그래서 이제 문제, 기출문제집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집. 그래서 기출문제집의 1번 문제를 볼게요. 지역사회의 개념. 개념에서 보면 지금 지역사회 유형을 쓰라고 했죠. 유형이 지금 1번하고 2번 문제가 유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형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외워야 되고 부기감으로 외우셔야 된댔어요. 지역사회 유형 부기감. 그래서 우리가 구기감이라고 하는 거, 구기감. 구는 뭐예요? 구조적 지역사회. 얘는 기능적 지역사회, 얘는 감정적 지역사회예요. 구조적, 부기감.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로 함께 모인 거예요. 시간과 장소. 시간 공간으로 함께 모인 게 구조적 지역사회이고, 기능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표 달성에 의해서 모여든 지역사회예요. 어떤 목표 달성에 대해서. 목표 성취에 의해서 모인 지역사회가 기능적 지역사회이고, 감정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으로 모여있다라는 거죠. 감정으로 모여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기평, 나오면 그냥 기평 정도라고 했어요. 부기감. 구조적 지역사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대지 집 조문이랬죠. 그래서 생, 대지, 집, 조, 문이 구조적 지역사회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생대지, 집, 조문을. 생은 뭐여서? 생은 생태학적 공동체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생태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리고 얘는 대면 공동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기출분석으로 한번 볼게요. 기출분석 리스트로 제가 일일이 쓰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구기감이라고 했었죠.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구조적 지역사회이고, 기능적인 것은 아까 목표 달성, 감정적인 것은 감정 유대로 모여진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는 생대지 집 조문이랬죠. 생대지에 집을 조문하니까 동자가 특수했다. 그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생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였어요. 같은 생태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생태학적 문제로서 뭐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같은 생태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대면 공동체는 뭐예요? 대면 공동체는 항상 우리가 대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가정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같은 주민 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웃이라든지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대면 공동체. 지는 지정학적 공동체죠. 지정학적 공동체는 우리가 뭐 시군구도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서울시, 동작구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공동체잖아요. 그걸 지정학적 공동체. 집은 집단이죠. 집이 이제 집합체. 네, 집단이 아니라 집합체예요. 집합체는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같은 문제로 모여 있는 것이 집합체. 같은 문제로 모여 있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뭐 미혼모 집단 이런 것들을 집합체라고 해서 집합체. 그 다음에는 조직이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게 조직이거든요. 학교라든지 회사 같은 것이 조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뭐 홍수가 났다. 그거는 뭐예요? 홍수가 난 그 지역의 공동체는 뭐예요? 그거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예요. 근데 그 홍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홍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다. 그러면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는 동자가 있다 그랬죠. 동자. 동은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얘는 자원 공동체라고 했어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는 이거는 집합체랑 비교를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는 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혼모가 그냥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혼모가 뭐예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은 거잖아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은 사람도 있는 게 그냥 모여 있으면 집합체인데, 그들이 자기는 지금 살기 어렵다, 애 키우기 어렵다, 자기는 정말 생존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를 뭐 피켓팅 하면서 요구를 하면, 그러면 동일한 요구를 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요구를 지는 공동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 공동체. 자원 공동체는 말 그대로 자원의 활용 범위를 위해서 그 자원이 우리가 정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자원도 인적 자원도 있고 정보적인 자원도 있잖아요. 그 자원이 그래서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그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인적 자원이 뭐 일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하여서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자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원 공동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 지역 사회는 특소가 있댔죠. 특수 흥미 공동체랑 소속 공동체요. 특수 흥미 공동체랑 소속 공동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수 흥미 공동체는 뭐라고 했어요?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호협회라고 하는 것도 특수 흥미 공동체에 속한다고 했어요. 간호협회도.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도 뭐 보건교사 합격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으니까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합격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뭐 산악회 이런 것도 특수 흥미 공동체이고, 소속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 보통 소속되어져 있는 거 학연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소속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튼 이론서만 보면 지금은 이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면서. 그 연습을 선생님들은 지금 어렵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더 연습이 돼요.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문제를 풀게요. 그래가지고 1번 문제, 산림 파괴, 산성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를 가지고, 그냥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이거는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한다고 했죠. 구조적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 분야의 같은 관심,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결속체이다. 어떤 특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건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했었죠. 감정적 지역사회에 속한다고 했어요. 특수 흥미 공동체가 되겠고요. 읍면, 군, 시 등 행정적으로 나누어진 지역.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지정학적 공동체는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한다라고 했고요. 가족, 이웃, 교민회. 가족, 이웃, 교민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대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대면에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공동체가 돼요. 대면 공동체. 그러니까 기입형으로 나오니까 이름을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름이 사실 명확하게 외우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거든요. 하여튼 대면 공동체고, 이거는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하고요. 그래서 2번 문제를 갈게요. 2번. PC와 SC 사이에 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소음 해결을 위해 모인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이것도 어떤 소음 문제를 겪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터널 공사로, PC와 SC 사이의 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여기까지 하면 어떤 지역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소음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터널 공사로. 그래서 터널 공사라고 하는 것도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래서 이제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 지리적 기후, 자연환경 같은 영향으로. 근데 제가 다시 또 생각을 하니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를 다시 보면요. 지리적 특성, 기후, 환경, 자연환경 같은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 그 산림이 파괴가 되고, 산림 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체. 여기에서는 어떤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예요. 이것도 일단 뭐 터널 공사라고 하지만 터널 공사로 인해서 이제 뭐 생태계가 터널 공사로 생태계가 지금 뭔가 시끄러운 게 생기잖아요. 시끄러운 생각으로 해서 어떤 소음이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가 가지고 있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음 해결을 위해 모인 것. 이 소음 해결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해결 공동체도 부기감에서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제 3번. 3번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역사회 간호. 지역사회 간호는 이론서를 보면 이제 10페이지에 있죠. 10페이지에 있고요. 10페이지에 있고, 지역사회 간호.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보면요. 간호. 거기에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이 있죠.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세요.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면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이란 것이 있고,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상과 목표, 활동이 있어요. 그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 기마 중에 그 개념 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마 중에 개념 틀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세 가지가 뭐냐?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하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있고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개인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뭐 학교라든지 산업장 이런 것들이 다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 돼요. 대상이 뭔지도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지역사회 간호 목표가 뭔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뭐예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에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또 무슨 말을 해요?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이라고 해요. 자기 건강 관리 기능이다.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 기능이에요. 우리가 기능을 잘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 기능이라고 하죠.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자기 건강 관리 기능.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 기능은 뭐예요? 자기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건강 관리 기능이라고 해요. 그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간호 활동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간호 활동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간호 활동에는 그러니까 직접 간호 제공, 그리고 이제 보건 교육, 관리. 그것을 우리가 간호 활동이다라고 했어요. 간호 활동이다라고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호 관계라고 하는 거, 상호 관계도 알아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 대상과 간호 목표와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기능 연속 지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 대상과 간호 목표와의 관계는 기능 연속 지표라고 했고요. 그리고 간호 목표와 활동과의 관계는 목표와 간호 활동과의 관계는 간호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 수단이 뭐라고 했어요? 간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건실 활동이라든지 뭐 의뢰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정 방문이라든지 집단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매체 활동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간호 수단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간호 활동과 대상자와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간호 활동과 대상자와의 관계는 간호 과정이라고 했어요. 간호 과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풀게요. 문제 3번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간호 대상자의 관계, 그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는 간호 과정이랬죠. 우리가 간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간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호 과정이 뭐예요?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간호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정하고 활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지역사회 간호 목표 사이에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목표 사이에는 기능 연속 지표이죠. 기능 연속 지표.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가 뭐예요? 프레시만의 기능 연속 지표를 우리가 부정적 기능, 긍정적 기능을 하면서 진짜 우리 활동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에 도달하게 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기능이 뭐예요? 긍정적
기능은 자를 대고 성자거든요. 그 자기인식, 뭐 대처, 성장, 자아실현,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을 가지고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라고 했어요. 기능 연속 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간호 목표와의 관계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목표와의 관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잘못 말했죠?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목표와의 관계는 대상과 목표의 관계는 기능 연속 지표여가지고 그 대상이 목표를 향해서 대상의 목표를 향해서 아까 자를 대고 성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기능 연속 지표였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목표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목표와 활동 사이의 관계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간호 수단을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간호 수단은 아까 우리가 가정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보건실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매체라든지 집단 지도를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기말 중에 그 지역사회 간호 틀이 지역사회 간호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죠. 지역사회 간호 목표.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있다고 했어요. 활동. 그래가지고 이 상호 관계가 우리가 이 대상과 목표의 관계, 이 대상이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기능 연속 지표라고 했어요. 기능 연속 지표. 그 기능 연속 지표가 프레시만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표는 우리가 자를 대고 성자. 그래서 아까 자기 인식, 자를 대처, 자를 대 성자. 그 다음에 자아 실현, 그 다음에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적정 기능 수준이잖아요. 그것은 대상이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로 확인을 한다. 기능 연속 지표 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목표 아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 활동은 간호 수단을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매체 활동, 뭐 보건실 활동, 집단 지도 이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간호 활동 우리가 하는 아까 간호 활동 직접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호 과정을 이용한다. 간호 과정은 우리가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 평가라고 하는 간호 과정을 이용한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가지고 4번 문제도 보면요. 4번 문제를 보면 지역사회 간호 목표로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로서 가장 옳은 것은 아까 목표가 뭐랬어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건강관리 기능을 이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건강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적용 문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연속 지표 얘기를 할게요. 기능 연속 지표. 그래서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는 이거는 제가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이제 기초분석 리스트의 기능 연속 지표를 볼게요. 기능 연속 지표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있어요. 네, 앞에 기초분석 리스트 보고 있죠? 10페이지. 그래서 이제 기능 연속 지표에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기능은 자를 대고 성자예요. 긍정적 기능은 자를 대고 성자, 부정적 기능은 긴초 외장이 돼요. 긴초 외장. 그래가지고 자를 대고 성자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입형으로. 얘는 보통 기입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를 대고 성자. 자는 자기 인식부터 있어야 되죠.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은 뭐예요? 내가 주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인식.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보다 내가 뭔가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친구들 나 무시하고 있구나. 뭐 내가 친구가 없구나. 그런 것도 다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 그래서 자기 인식 되는 대처. 대처는 이제 능력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대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친구가 없어. 내가 친구가 없어. 지금 약간 친구가 없으면 왕따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겠다. 친구한테 다가가서 친구를 사귀겠다. 그런 거는 대처가 있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처가 되고요. 자를 대고 성은 성장이랬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예요. 태도. 성장 상황에 접근한 태도의 변화. 그래가지고 얘가 상황에 접근한 태도의 변화.
얘의 태도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얘가 시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태도가 친구들 사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태도가 여기에서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그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게 자아실현이잖아요. 성취를 이루는 거. 애들이 자기 성취, 학업에 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만약 자기가 뭐 몇 등안에 들기 원했으면 그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아실현을 갖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있는 거는 자아실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기능 수준이죠. 적정기능 수준. 적정기능 수준은 뭐예요? 적정기능 수준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적정기능 수준이에요. 고려해서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적정기능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정환이가 보습하는 사유랬죠. 정환이가 보습하는 사유가 적정기능 수준이라고 했어요. 정치적인 거, 환경적인 거. 정환이가 보건의료 체계, 보수, 습관적인 거. 사유는 사회 경제적인 거. 유전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적정기능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랬어요? 내가 혈우병, 유전적으로 내가 혈우병을 가지고 있어. 혈우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기능, 학교에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나의 학생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어. 그것이 적정기능 수준이죠.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나의 습관, 내가 습관이 습관이 뭐라 할까요? 항상 내가 이제 그러니 내가 짠 거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해. 패스트푸드 좋아해. 패스트푸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습관이 있어. 근데 그런 습관들을 내가 좀 고려해가지고 좀 내가 이거는 조절을 해면서 나의 최대한 건강 기능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우리는 하여튼 우리 고려하는 거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고려하면서 최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이 적정 기능 수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기능을 볼게요. 부정적인 기능은 긴초외장이라고 했거든요. 부정적인 기능 긴초외장이 있어요. 기는 뭐예요? 긴장 유발 요소하고 초는 초기 경고 신호였죠. 외는 외상, 그리고 장애, 그 다음에 기능 장애까지 가요. 그 초기 경고 신호는 뭐예요? 초기 경고 신호, 긴초외장? 아니, 긴장 유발 요소죠. 긴장 유발 요소. 긴장 유발 요소는 우리가 일상생활 늘 항상 부담이 있죠. 선생님들도 지금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학생들도 항상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런 애들이 긴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긴장 유발 요소예요. 초기 경고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게 초기 경고 신호예요. 뭔가 정상에서 벗어난 초기 경고 신호. 그래서 내가 자꾸만 배가 아파. 내가 병이 없는데도 자꾸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 걔는 뭔가 몸에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얘가 자꾸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머리 두통이 생기고. 그래서 약간 정상에, 우리가 머리가 두통이 있는 건 정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초기 경고 신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내려요. 의료진의 판단이 있어. 그리고 내가 증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아까 설사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하고 너무 배가 아픈 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IBS라고 해. 그 IBS가 영어로 뭐죠? 자극성 장증후군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 그러면 외상이 되는 거예요. 외상이 되는 거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능력이 없어지는 단계가 장애죠. 능력이 없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능력이 없어졌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 장애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걷기가 힘들다든지, 너무 힘들어 걷기가 힘들다든지, 팔을 움직이기 힘들다든지, 그런 것들이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능 장애는, 이 장애가 더 심각하게 되면 기능 장애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뇨 환자가 괴사가 돼가지고 발을 절단을 하게 되어지면 진짜로 발을 걸을 수 없잖아요. 절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능장애예요. 우리 몸에 사는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기능장애인 거죠. 눈도 당뇨 환자가 실명이 됐어.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실명이 돼가 눈이 안 보여. 그러면 기능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애라고 하는 거, 장애는 능력이 없어서 장애는 아까 눈이 당뇨성 망막병증이 시작 단계에 있어가지고 증식형이 돼가지고 뭐 비증식형이 돼가지고 눈이 조금 흐릿하게 보여. 흐릿하게 보이는 건 장애이고 기능장애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기능장애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 적용문제 4번 아까 이제 5번 문제에서는 5번 문제 기능 연소 지표에서 부정적인 기능 요소에 속하는 첫 단계 부정적인 거에 뭐라고 했어요? 긴초 외장이랬죠. 긴초 외장.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 그 다음에 적용 문제 5-1은 다시 이거를 한번 쓸게요.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는 부정적인 기능, 뭐 긍정적인 기능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긍정적인 기능 하면 자를 내고 성자랬죠. 그래서 자를 대고 성, 자가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은 긴초 외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긴초 외장이 부정적인 기능이다 라고 했어요. 얘는 이게 자인식이에요. 인식부터 해야 돼요. 자인식하고 그 다음에 대처, 성장, 자아실현. 자아실현 다음에가 적정기능 수준이에요. 적정기능 수준. 적정기능 수준이 뭐라고 했어요?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적정기능 수준이에요.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아까 정환이가 보수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고려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이 적정기능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긴장 유발 요소랬죠. 긴장 유발 요소부터 이 다음에 초기 경고 신호가 있고 그 다음 외상이 있고 장애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건간호랑 이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문제는 네. 이거는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거고 이론서는 12페이지가 되겠고요. 12페이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10페이지에 있는 기출분석 리스트를 볼게요. 10페이지에 있는 기출분석 리스트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그 변화를 볼게요. 변화를 보면 지역사회 간호 뭐부터 시작했죠? 보건간호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보건간호에서 시작을 했다가 1차 보건의료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1차 보건의료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요. 1차 보건의료는 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댔어요? 알마따 회의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알마따 회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마따 회의에 의해서 1차 보건의료가 도입이 되어진 거고요. 도입이 되어진 거고 1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왔던 법은 농특법이라고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는 특별조치법. 그거는 기입하고 나올 수 있는 되게 지금 1차 보건의료 알마따 회의 1차 보건의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게 다 중요하네요. 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원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보건진료원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보건간호에서 지역사회 간호로 변화되는 그 중요한 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제도인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로 오게 된 것이 보건진료원 제도라고 이제 우리가 상간벽지, 도서벽지에 이제 의료인이 가게 된 것이 보건진료원 제도가 되는 거고 이것이 보건진료원이 보건지 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보건지 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중요한 법 2가지가 있죠. 2가지가 이제 지역보건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역사회 간호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어요. 그거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의 비교한 거를 보면 그래서 이건 이해 정도죠. 지역사회 간호 뭐 비교는 이거는 그냥 선생님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관련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그래서 이론은 이제 체계 이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체계 이론은 되게 중요한 이론이죠. 나올 때도 됐고요. 체계 이론. 그래서 체계 이론은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그 기출분석 리스트를 볼게요. 기출분석 리스트를 먼저 볼게요. 최고 이론에서. 최고 이론은 우리가 지금 정의가 있고요. 정의가 있고 구조가 있고 주요 명제가 있고 기능이 있고 지역사회에 적용이 되어진 게 있죠. 그래서 체계의 정의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체계의 정의는 우리가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체계의 정의를 좀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체계의 정의는.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위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둘 이상 하위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체계의 어떤 그런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체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위 체계가 있고 둘 이상의 하위 체계가 있다. 상위 체계가 둘 이상 하위 체계가 있는 어떤 이제 구조적인 질서를,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 체계는 더 높잖아요. 하위 체계는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라고 하는 상위 체계가 있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학생, 뭐 학생이라든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하위 체계들이 있는 거예요. 둘 이상 하위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체계의 기능은 뭐예요? 체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물, 자원, 부속물하고 자원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상호작용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 또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그 두 가지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체계의 구조. 체계의 구조는 우리가 계속 환경으로 외우라고 했죠. 계속 환경이 체계의 구조라고 했어요. 걔는 뭐예요? 계층. 계층이라는 거, 그 다음 속성이라고 하는 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층이 뭐예요? 계층은 아까 이제 체계는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층은 위계적인 질서. 그리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 더 높잖아요. 그 다음에 부장선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계적인 질서. 그리고 하위 체계의 활동에 의해서 그 체계가 목표를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위 체계. 그렇잖아요. 하위 체계에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잘 해줘야 되고, 학생들은 자기가 주어진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학생들 어떤 각자의 활동에 의해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층. 그 다음 속성은 뭐예요? 속성은 각 요소들의 특성이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특성, 학생들의 특성이 체계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고 학생들하고 그냥 일반고 학생들하고 특성이 다르잖아요. 하나고 애들은 좀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하나고잖아요. 그런 애들의 속성이 있는 거고, 그냥 일반 학교는 뭐 다양한 애들이 있잖아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도 있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애도 있고 그런 애들 섞여 있는 것이 일반고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성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경은 경계 밖에 있는 게 환경이잖아요. 경계 밖에 있는 게 환경이고 체계의 속성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게 환경이에요. 체계의 속성 변화를 이루게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환경에 있는 에너지 물질이 투입이 되잖아요. 환경에 있는 에너지 물질이 투입이 돼가지고 투입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는 환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교육부가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뭔가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성교육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런 것들을 자료도 주고 해가지고 하면 학생들의 어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주고 또 건강 관리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알려주면 애들의 생각들이 태도가 바뀌어지잖아요. 속성이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이 체계를 환경이라 구별해 주는 게 경계이잖아요. 경계는 투가성이 있죠. 투가를 잘하면 그건 개방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투가를 잘하면 에너지와 물질이 이제 투입이 되어져 산출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 게 경계예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요 명제는 뭐가 있어요? 개방 체계하고 우리가 주요 명제는 개방 체계라고 하는 거하고 네겐트로피, 상호작용, 전체성, 항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주요 명제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방체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에너지와 물질이 투입이 되어지는 것이 개방체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이 체계 안에
투입이 되어지고, 투입은 변환이 되거든요. 변환이 내 산출을 갖고, 산출은 또한 회환을 통해서 다시 재투입이 돼요. 그것이 개방체계의 특징이에요. 에너지 물질이 투입이 되어져서, 투입이 돼서 변환을 가지고, 그리고 산출을 하고 다시 재투입 되어지는 것이 개방체계의 특징이다. 그 정도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겐트로피는 일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환할 수 있고, 변환을 해가지고 성장 발달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이 네겐트로피예요. 네겐트로피의 반대는 뭐예요?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는 반대로 이제 변화할 수 없어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 발달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개방체계 반대는 뭐예요? 폐쇄체계죠. 폐쇄체계는 물질 에너지에 투입이 없는 거예요. 투입이 없으니까 어떤 이제 산출이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입이 없는 거, 그건 이제 폐쇄체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호작용은 두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상호작용은 체계에 바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죠. 체계에 있는 구성 요소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리고 체계 안에서도 상호작용. 체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학교에서 교육부하고 상호작용하고, 그 학교가 뭐 학부모님들하고도 가정, 하여튼 체계가 하여튼 교육부 정도 생각하자. 학교가 이제 교육부와 상호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 안에서 또 학생과 선생님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계 안에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한테 체계 변화를 주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체계가 변화를 갖게 되어지면 그거는 체계 전체에도 변화 주고, 체계에 있는 구성 요소에도 변화를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히 지금 우울증이 되게 높아. 전 학생들의 조사를 했더니 우울증이 되게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시를 내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우울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학교 전체에서 그걸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도 변화를 주잖아요. 우울증 프로그램을 위해서 쟤네들 자존감을 높이는 거, 자기 감정을 인식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애들이 갖게 되면서 변화를 갖잖아요. 변화를 갖면 학교 전체에도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하고 하면 학교 분위기도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성과 항상성의 개념이 우리가 명제에 들어가죠. 전체성하고 항상성.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상호작용에 의해서 거기에 상호작용으로라는 말을 써줘도 돼요. 전체성이.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분의 합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분의 합 이상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부분의 합 이상으로 전체로 기능하는 것이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상호작용에 의해 전체. 그래가지고 애들 사이에서 각각 그렇잖아. 그 학교 안에서 각각 애들은 다 괜찮은 애들이라 할지라도 상호작용이 안 좋으면 학교의 기능이 잘 못하잖아요. 애들 싸움박질해. 애들이 다 똑똑하지만 서로가 상호작용이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왕따시키고 학교폭력하면, 그러면 학교의 그 전체 기능을 할 수 못하잖아요. 학교의 전체 기능. 학교로서 어떤 애들을 성장시켜주고 학업을 성취해주게 하는 학교의 전체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것이 전체성이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 전체로서 기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고 하는 개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갖잖아요. 변화와 안정 가운데서 항상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 통해서 변화를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울산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면 지진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학교에 수업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변화 가운데도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학교로서 해야 하는 그 수업이라든지 진행 같은 거를 또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성이에요. 어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왔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안정을 추구해 가는 거. 그러면서 균형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항상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를 얘기를 하고 다시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어디, 5번 문제, 17페이지를 볼게요. 17페이지. 5번 문제. 17페이지 5번 문제를 보면요. 5번 문제를 보면, 여기 학교 금연사업 평가 계획이죠. 체계 모형 근거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금연사 평가 계획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평가자 대상, 목적, 참조 틀. 그 참조 틀이 체계 이론이죠. 평가 영역을 보면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방법하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평가 목적을 보면 금연 사업이죠. 금연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정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평가 목적을 보면 금연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사업,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이거는 특히 이 평가 목적이 평가 영역, 우리 5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5가지 평가 영역에서 목표 달성 정도 평가가 그 평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 달성 정도 평가는 어떤 이제 목표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뭐 사업 진행 여부를 좀 특히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가는 5가지, 뭐 4가지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평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 평가 영역이 있어야, 평가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평가자가 없죠. 우리가 보통 평가는 평가자, 평가 시기, 평가 영역,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평가자가 좀 빠져 있긴 하네요. 빠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체계의 정의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죠. 체계의 정의. 그래서 체계의 정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조와 기능으로 얘기를 하랬죠. 구조는 상부 체계와 둘 이상의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위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물, 그 다음 기능으로서는 구성물하고 자원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목표와 경계가 있다라고 그것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의 금연 사업의 2번째 문제, 학교의 금연 사업이 개방 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학교의 금연 사업이 개방 체계로 기능하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제시할 것이었어. 그래서 이제 금연 사업이 개방 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 그래서 우리가 개방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었죠? 물질하고 자원, 정보가 투입이 돼줘야 된다고 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질, 정보, 자원. 이건 뭐예요? 금연 사업에 대한 이런 거는 약간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을 약간 적용해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학교 금연 사업에 필요한 정보, 자원,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줘야 되고, 투입이 되어져서 이제 금연 사업으로서 이게 변환이 되어져 가지고 산출이 되어지고, 목표 달성을 이루어지고, 금연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환류를 통해서 재투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개방 체계로의 그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영역. 우리가 평가 영역은 지금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하고,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 사업의 효율성 평가. 기억은 사업의 효율성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사업의 적합성 평가하죠. 적합성 평가.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평가 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평가 지표. 그래서 우리가 평가 지표. 그래서 예산하고 인력, 시간은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돼요. 예산하고 인력, 시간은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사업 수행 전에 투입된 노력은 보통 사업 수행 전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인력이 몇 명, 보건교사라든지 학생 몇 명, 시간은 뭐 우리가 뭐 1시간씩 수업을 하고, 뭐 내가 1, 2학년 하면 몇 학급 해서 이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가 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 우리가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사업 진행 정도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의 추진 정도, 이 추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됐는지를 보는 거야.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학생의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가 돼요. 학생의 참여율은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참여율이 뭐 70%인지 80%인지 이거는 진행을 해봐야 참여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 정도의 평가는 참여율이 되는 거고, 참여율은 뭐 프로그램 출석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집행률은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예요. 예산 집행률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예산 100만 원을 투입을 내가 이제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는 예산으로서 100만 원을 투입을 생각을 했어요. 투입을 100만 원 투입했는데 진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예산 계획은 1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120만 원이 됐어. 그건 예산 집행률에서 초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은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비용 효과 분석은요, 이건 사실 경제성 평가에서 이게 겹치는 거예요. 경제성 평가에 비용 효편효라고 했었잖아요. 경제성 평가에 비용 효과 분석하고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겹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든 비용 있죠? 이 든 비용이 우리가 여기서 효과는 금연 사업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얘네들이 흡연율이 이 학교가 흡연율 만 20%라고 해요. 흡연율이 20%예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 했더니 흡연율이 15%로 감소됐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 되는 거예요. 비용 효과 분석.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흡연율 1%를 감소시키는데, 만약에 흡연율 1%를 감소시키는데 20만 원이 들었다. 그런 것들이 비용 효과 분석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죠. 이유는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여기 보면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가 되죠.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 사업 종료 후에 설문조사로서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의 적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지역사회 요구도에 맞게 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를 보는 것이 적합성이에요. 지역사회 요구도에 맞게 내 사업이 진행되어져 있는지를 걸 보는 것이 사업의 적합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구도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요구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큰 것이 요구도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도에 큰 것만큼 사업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구도를 했어요. 우선순위 요구도예요. 요구도의 타당도, 요구도에 맞게 우리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가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목표 달성 정도 평가. 우리가 목표 달성 정도 평가는 이제 금연율 보는 거죠. 금연율. 그래가지고 이제 금연율. 근데 여기에서 보면 평가 방법을 보면 학생들 설문평가 해가지고 흡연을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죠. 흡연을 했냐 안 했냐를 설문평가로서 보고, 호기 중에 일산화탄소 측정. 그럼 이제 호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이제 전에는 높았는데 지금 좀 낮아졌다가 되는 거죠. 여튼 그런 것들이 목표 달성 정도 평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의 효율성 평가랑 사업의 적합성 평가는 이건 재출제됐어요. 최근에 재출제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1시간 넘었나요? 우리가 수업 몇 시에 했죠? 1시간 좀 안 됐구나. 네, 그래서 그럼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